게임사 웹젠, 이 기업의 투자 가치를 두고 증권사 두 곳에서 완전히 다른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한 곳은 사라고 하고 다른 한 곳은 지켜보라고 하죠. 같은 데이터를 보고도 어떻게 이런 다른 결론이 나왔는지 그 핵심적인 차이를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두 보고서가 공통적으로 동의하는 사실부터 짚어볼 거고요. 그 다음엔 미래를 보는 시각이 어디서부터 엇갈리는지, 그리고 그게 어떻게 최종 결론의 차이로 이어졌는지 순서대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마지막엔 투자자로서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할 질문을 하나 제시해 드릴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웹젠을 바라보는 이 두 개의 시선을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DS투자증권입니다. 웹젠에 대해 매수 의견을 내면서 목표 주가는 22,000원으로 올렸습니다. 반면에 신한투자증권은 중립 의견을 유지했고요. 아예 목표 주가를 제시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극명한 시각 차이가 오늘 분석의 시작점입니다. 이렇게 의견이 갈리지만 그 전에 두 증권사가 모두 인정하는 객관적인 사실부터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공통점은 실적입니다. 작년 4분기에 웹젠은 매출 499억 원, 영업이익 70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이건 시장의 평균 예상치, 그러니까 컨센서스를 넘어선 꽤 괜찮은 성적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두 보고서 모두 이견이 없습니다. 두 보고서가 공통적으로 주목한 또 다른 사실은 바로 주주 환원 정책입니다. 이게 뭐냐면 회사가 번 돈을 주주들한테 얼마나 돌려주느냐 하는 건데요. 기업 가치를 평가할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특히 DS투자증권 보고서를 보면 이 규모가 현재 웹젠의 시가총액 대비 무려 17.7%에 달한다고 강조합니다. 사실 이 정도 수치는 국내 게임 업계에서 정말 보기 드문 파격적인 수준이거든요. 누가 봐도 매력적인 투자 포인트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두 도고서의 공통분모였고요. 이제부터가 핵심입니다. 바로 웹젠의 미래 성장 동력, 즉 신작 게임에 대한 평가에서 두 시선이 완전히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먼저 긍정적인 쪽 DS투자증권의 논리를 보죠. 이들은 웹젠이 과거에 투자를 잘해왔다는 점을 좋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올 신작들이 웹젠의 오랜 과제였던 뮤라는 특정 IP에 대한 의존도를 크게 낮춰줄 거라고 기대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DS투자증권이 기대하는 신작 라인업입니다. 보시면 기존 주력 장르였던 MMORPG 말고도 수집형 RPG나 퍼즐 같은 다양한 장르로 포트폴리오를 넓히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한투자증권의 시각은 아주 냉정합니다. 아무리 주주 환원을 많이 해줘도 게임 회사의 본질인 개발이나 운영 역량이 부족하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최근에 나온 신작들이 기존 게임의 매출 하락을 막아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이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리스크는 이렇습니다. 기대작이었던 드래곤 소드가 흥행에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개발사와 분쟁까지 생기면서 퍼블리셔로서의 이미지에 타격을 입었다는 점, 그리고 신작 출시가 자꾸만 늦어지면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너무 커졌다는 점을 꼽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래를 보는 시각이 다르니 최종 투자 의견도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DS투자증권은 파격적인 주주환원이라는 현재의 가치와 신작이라는 미래의 기대감을 보고 매수를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신한투자증권은 신작의 부진한 성과와 미래의 불확실성이 더 큰 문제라고 보고 중립 의견을 내놓은 겁니다. 그럼 이 상반된 두 분석 앞에서 투자자인 우리는 스스로에게 어떤 질문을 던져야 할까요? 결국 핵심 질문은 이겁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파격적인 주주환원이라는 현금이 아직은 보이지 않는 신작의 성공이라는 미래의 불확실성을 덮어줄 만큼 매력적인가?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답이 웹젠 투자의 방향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